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위치를 또 바꿔봤어요. 아무래도 영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어디가 제일 밝은가 막 보다가 현관에 이 조명이거든요. 이제 위에 있는 조명. 여기가 제일 밝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테이블을 현관 여기 조명 밑으로 가지고 와서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뿌띠니트의 프라이데이트를 뜨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짠! 반토막도 아니죠. 이거 엄청 짧아졌죠? 제가 이걸 이제 지난 영상에서 짧지 않을까 엄청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떴어요. 계속 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디 부분을 뜨고 있었는데 중단하고 소매 부분을 먼저 뜨기 시작했어요. 고무단 하기 전까지 떴거든요. 그리고 입어봤는데 그냥 평범하게 S이신 분들은 예쁘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팔에 살도 많고 이게 제가 원하던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다시 보면 그 뿌띠니트 작가님이 워낙에 마르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그냥 저 뜨고 싶은 대로만 떴었던 거예요. 어쨌든 제 몸이 문제였던 거고 그 옷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옷은 맞기는 맞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아니야, 맞는 것보다는 살짝 작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옷을 평소에도 딱 몸에 붙게 입으시면 예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막 몸에 딱 붙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엄청 말랐으면 그런 걸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런 옷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난주에 떴던 그 옷은 너무 이제 몸에 붙고 이러니까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그래도 그냥 입어볼까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걸 안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풀렀어요. 이 디자인 자체가 나한테 어울리는 핏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도 한번 떠보고 싶기는 한 거예요. 계속 이거를 완성을 하고 싶긴 한 거예요. 좀 넉넉하게 뜨면 작은 것보다야 좀 더 입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풀은 게 이틀 전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이만큼 뜬 거예요. 경사뜨기 넘어가서 요크 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뜬 거예요. 이 부분까지.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할 때 그때 너무 틀렸어가지고 제가 한 구간이 격자 무늬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고 다른 분들에게서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구간을 무사히 지나갔어요. 정말 한 번에. 이거를 풀으려고 결정하기 전까지 엄청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제 막 생각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제 몸을 바꾸는 수밖에. 근데 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다이어트 할 자신도 없고 막상 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막 이제 푸니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좀 마음이 좀 더 진정이 되면서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M 사이즈로 뜨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처음에 S로 했었냐면은 제가 그 도안을 가슴둘레 치수를 잘못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도안을 다시 치수를 보니까 M 사이즈가 가슴둘레가 100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108cm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S가 96인가 그랬거든요. 그 몸통 둘레가. 이건 좀 살짝 작지 않을까 싶은데
막 고민하다가 그냥 S로 떴던 거예요. 제대로 봤었으면 M을 떴을 거예요, 처음부터. 왜 108cm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맞지 않는 사이즈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뜨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실이 한번 떴던 실이라 그런지 이렇게 막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뜰 때 이제 또 여러 번 풀고 해가지고 실이 좀 더 풀렸다 그래야 되나? 좀 실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무늬를 뜨는 게 예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브로큰립이.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제가 또 손에 땀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감잖아요. 여기서 실이 안 딸려오는 거예요.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실이 쭉쭉 딸려와야 되는데 손이 땀이 나니까 여기서 자꾸 이렇게 버벅거려요, 실이. 그래서 안 걸고 그냥 여기 앞에 손가락에만 걸고 이렇게 했었더니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늬가 또 예쁘지 않게 나오고 지금 진짜 무늬가 엉망이에요. 지금 너무 안 예뻐요. 근데 이게 다행인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무늬가 이렇게 브로큰 립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빨아서 좀 더 가지런해지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 바로 조명 밑에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이 이렇게 잘 안 딸려와요. 여름에도 뜨개질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장갑 같은 걸 끼고 해야 하나? 뭐 방법이 없을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뜨고 다음에 뭘 뜰지 생각을 해놨어요. 제가 원래 라벤더 가디건을 뜨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실이 만다린 뿌띠라는 실인데 그 실을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던 중에 김뜨개님 김뜨개님 이번 영상 썸머 티셔츠인가? 그게 올라온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막 붙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그 옷이 되게 편해 보이는 거예요.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좋아하는 핏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걸 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그 가디건을 뜨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미뤄두고 아, 그리고 그 가디건은 긴팔이잖아요. 긴팔이고 그러니까 입을 수 있긴 하지만 많이는 못 입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김뜨개님 그 썸머 티셔츠 그거는 정말 잘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것도 뜨고 애기 것도 떠주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너무 뜨고 싶어서 실을 찾아보는데 처음에는 그 산네스간의 틴린의 그 실을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 실이 엄청 부드럽고 찰랑찰랑하다 그래가지고 그 실로 그거를 떠보고 싶었는데 그 썸머 티셔츠가 약간 이렇게 퍼프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쁘게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실이 부드럽다 보면 이렇게 좀 처지려나? 좀 그런 느낌? 근데 저는 그 퍼프를 살리고 싶긴 하거든요. 면실이 더 좋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면실이면 또 무슨 면실을 써야 하나 지금 그런 것도 찾아봐야 돼요. 제가 그런 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실도 실패도 많이 하고 실 성분 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차근차근 잘 보고 골라서 제가 원하는 그런 핏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뜨개님 얘기를 좀 종종 해서 누가 보면 김뜨개님 팬인 줄 알겠어요. 네, 근데 팬 맞습니다. 김뜨개님 스타일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들이에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 가디건들도 다 떠보고 싶은데 저는 뜨개를 하고 있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본업은 주부이다 보니. 그리고 막 엄청 빨리 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제가 피곤하면 한동안은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진도가 빠르지 않아요. 제가 들었던 생각이 많은 분들이 올 여름에 입어야지 하고 뜨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만약에 이걸 뜬다고 해도 올 여름에 못 입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더울 것 같거든요. 실도 그렇고 이게 두께감도 브로큰 립이다 보니까 두께도 있고 더울 것 같아요. 안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나는 내년에 입을 옷을 목표로 1년 전부터 뜨고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뜨게 되면 가을 아니면 뭐 내년 봄에 입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라벤더 가디건도 만약에 실을 구했다고 해도 제가 올해는 못 입었을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이 뜨는 속도를 봐서 1년 후에 입을 옷들을 떠야 제 속도에 맞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는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어요. 화이자 백신? 그거를 맞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폭드드 백사이라는 곳으로 가서 맞았어요. 거기가 그 전시장이거든요. 코엑스 같은 거, 그런 전시장, 큰 전시장인데 홀 하나를 백신 장소로 쓰고 있더라고요. 차 타고 가면 금방이거든요. 10분? 10분 조금 더 걸렸나? 그거를 맞고 그날 저녁부터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뻐근하고 좀 팔이 무겁고 엄청 근육통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팔을 올리려고 하면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이제 잠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잠옷도 못 갈아입고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자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좀 불편했었어요. 3일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2, 3일? 그리고 별다른 증상은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요. 7월 말에 한 번 더 맞으러 가요. 그리고 그날 갔다가 그 애기 학교 예약이 잡혀 있었어요. 방문하는 예약이 있었어가지고 애기랑 또 이제 준비해가지고 바로 갔죠, 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모 한 명밖에 방문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랑은 또 일이 있었어요. 그때 또 신랑은 일 보러 가고 저랑 애기랑 둘이 갔다 왔거든요. 저는 이 동네에 제가 놀이터를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저희 애기 또래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 부모들도 시간대별로 좀 이렇게 나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간 시간대에는 그 한 10명 좀 안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되게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간대에 왔던 부모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한 20명? 20명 정도 될까요? 근데 이제 크래쉬라고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다니는 곳이 있는데 아마 거기 많이 가 있었나 봐요, 애들이. 그래서 잘 못 봤던 걸 수도 있고, 저희도 크래쉬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크래쉬가 미리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출산을 하기 6개월 전에 크래쉬에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미리 등록을 해야 그것도 겨우겨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임신했을 당시 알고는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사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파리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파리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래쉬도 저희 동네 쪽으로 해야 되는데 주소지랑 이게 이전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뭐 복잡했어요. 그래서 못했던 것도 있고, 아기 낳고 일로 와서 등록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또 저희도 계속
푸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막 힘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데리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간에 그 갸르들이라고 뭐라 그러지? 어린이집 그런 곳을 다닌 적은 있었어요. 2달, 13개월, 그래서 15개월까지.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문을 닫은 거죠. 그리고 9월에 다시 등록을 해서 다니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그때 되게 상황이 안 좋았어요. 프랑스가 뭐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막 이렇게 더 나왔나? 아무튼 그랬거든. 심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있자 해서 취소했었어요. 이제 올해부터 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9월부터. 학교를 애기들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라고는 하지만 이제 마떼은엘이라 그러거든요. 유치원인 거죠, 유치원. 그런 곳을 너무 오랜만에 본 거예요. 진짜 막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의자랑 책상도 다 작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놀이터도 있고 체육시설 이런 것도 있고 애기들 화장실도 다 작은 거예요. 침대 그 낮잠 자는 방도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교실들도 보고 그랬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못 갔으니까 그때 막 사진을 다 찍어 왔거든요. 신랑도 너무 귀엽다고. 애기가 만 3살이 안 돼서 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그때 왔던 그 다른 애기들보다는 좀 작더라고요. 큰 애는 진짜 3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걔는.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 엄마는 없었고 중국 엄마 있었고 중국 애기, 그리고 이제 아랍 쪽 히잡 쓴 분 거기 애기 있었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프랑스 엄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동네가 학군이 좋대요. 옆집 언니한테 얘기 들으면 학군도 좋고 학교도 다 가까이 다 있고 그래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안 좋은 동네 같은 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좀 학교 분위기도 다른가 봐요. 이제 결혼하고 초반에 딱 왔을 때는 동네 너무 안 좋다, 분위기 별로다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뭘 보고 이제 그게 별로다라는 거지? 라고 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있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잘 안 가게 되고, 좀 놀이터 같은 데를 다녀도 시끄러운 애들이 많은 곳은 좀 잘 안 가게 되고 그래도 다행히 저희 동네는 조용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차도둑은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드디어 바캉스 숙소를 예약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랑이랑 막 얘기하다가 우리 진짜 예약해야 돼 하다가 예약을 했어요. 이제 워낙에 늦게 하다 보니까 가고 싶었던 데, 원했던 데는 못했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했어요. 멀리 가는 거 아니고 진짜 가까운 곳이에요. 일드 프랑스. 프랑스 지도가 별 모양이에요. 약간 이렇게 약간 통통한 별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파리는 그 별에서 중심에서 살짝 위에 있어요. 그냥 살짝 북쪽. 파리를 보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파리를 둘러싼 그 동그란 그 도로가 있거든요. 페리페리크라고 그 외곽 순환도로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파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도로가. 그래서 그 도로 안에는 파리고 그 도로 바깥으로는 일드 프랑스인 거예요. 그 5존까지가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일드 프랑스가 되게 커요. 저희 집은 3존이에요. 그 2존에 가까운 3존?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파리 갈 때도 가깝고, 신랑도 출퇴근할 때도 지하철로 하는데 그 파리 15구 살 때랑 출퇴근 시간이 비슷해요. 워낙 그 15구 있던 거기가 교통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출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그러거든요. 5존 같은 경우는 진짜 멀죠. 파리에서도 멀고
저희가 이번 숙소 예약한 데가 오존이에요. 그러니까 일드프랑스죠. 그러니까 딴데 밑에 남부나 이런 데 안 가고 가까운 데로 찾아보다가 원래는 한 3시간 거리까지 찾아봤었는데 저희가 가고 싶었던 곳이 예약이 찬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면 이러다 진짜 못 고르겠다 해서 그냥 가까운 데로 수영장 있는 곳으로 가려고 예약을 잡아놨어요. 하나 일주일 잡아놓고, 근데 그것만 하면 또 아쉬우니까 바다도 가보려고. 바다는 너무 먼데 말고 그 노르망디라고 여기서 이제 북서쪽 이제 그쪽에 이제 바다가 가까운 데가 있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근데 그쪽으로도 한번 다녀오려고 알아보고 있고, 또 다른 곳들도 한번 찾아보는 중입니다. 바캉스 때는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차도 있겠다 이제. 여기가 가게들도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전시 같은 것도 못하고 뮤제 이런 것도 다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답답하고, 내가 한국에 있는 건지 프랑스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요즘에 밖에 나가면 되게 낯설어요. 밖에 막 테이블을 이제 밖에다가 레스토랑 밖에 놔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유럽이었구나. 내가 있는 곳이 여기였구나. 막 새삼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아침부터 나갈 것 같아요. 서점에 가고 싶어서. 애기가 그 스티커북 이런 거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지지난번에 어머님이 택배 보내주셨을 때 그런 거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찾아보는데 없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었으니까 안에 내용까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겉표지만 대충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한국처럼 그렇게 자세히 안 돼 있어요. 막 상세 설명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안에 내용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내일은 신랑이랑 애기랑 같이 서점을 가서 혹시 그런 것도 있는지 좀 보고,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 그런지 서점에 가도 뭔가 종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파리를 갈 겁니다. 가서 이제 책도 보고 나간 김에 구경도 좀 하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겠다 진짜. 지난주에는 일요일에 그 샹젤리제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파리도 보고 에펠탑도 보고 저희 신랑도 에펠탑 진짜 오랜만에 봤다 그러더라고요. 파리를 맨날 가는데도. 신랑 회사가 마레지고라는 곳인데 에펠탑 쪽이 안 보여요. 지금 회사 말고 이 전 회사 다닐 때는 에펠탑을 매일 봤었거든요, 신랑이. 6호선 타면 에펠탑 지나가거든요. 매일 봤었는데 이제 회사를 이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에펠탑을 그쪽을 가야지 볼 수 있죠. 근데 뭐 생강에서 보면 멀리서도 보이긴 하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에펠탑이 보이는 건 아닌데 에펠탑 그 위에 돌아가는 레이저는 보여요, 밤에. 그리고 저희 집에서 옛날 동네도 보여요. 그리고 그만큼 파리가 작아요. 파리가 작고 건물들이 낮다 보니까 정말 멀어도 다 보여요. 파리 내에서는 그렇게 높은 건물을 못 만드는 걸로 정해져 있대요, 법이. 그래서 이렇게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외곽에 많이 있고 그렇대요. 신랑이 실내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 제가 이제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랑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많이 들었죠. 지금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는데 재밌어요. 그런 얘기 듣는 거. 그리고 여기 있다 보니까 역사 같은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랬었죠. 이 역사 얘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 역사도 재밌고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맛있게 먹은 게 그 삼겹살 오븐 구이에서 먹었거든요.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불 앞에서 막 구워 먹으면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오븐에 넣어버렸어요. 오븐에 넣어가지고 한 40분, 50분 그 정도 구우니까 완성이 돼서 나오잖아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편한 요리가 좋아요. 한식이 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불 앞에서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근데 오븐 요리는 그냥 오븐에 넣어놓고 딴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 오셔도 오븐에 음식 넣어놓고 앞으로 먹으면서 같이 놀다가 음식 되면 가서 음식만 꺼내오면 되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거랑 그 어머님이 이제 지난번에 보내주신 것 중에 막국수가 있었거든요. 그 막국수랑 같이 해서 먹었는데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주말에는 뭐 해 먹을까? 정말 주부가 되니까 이 메뉴 고민이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또 아기가 생기니까 아기 먹는 거 뭐 해서 줘야 되는지 그것도 너무 어렵고. 엄마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막 손에 땀도 나고 그래가지고 많이 뜨진 못했어요.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뜨게 하고 싶은데 계속.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릴게요. 많이 못 떴어요. 이만큼. 어디가 아프지? 그럼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떠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